안녕하세요, 털타입니다. 여러분, 기분 전환하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기분 감정은 우리가 변화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이번 영상은 끝까지 하면 고정.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나의 몸과 마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깨닫고 난 후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왜 기분 전환, 감정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깨닫고 난 이후 감정과 기분 전환을 자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한 감정, 아름다움, 감동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어떠신가요? 전 마치 발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가벼워지고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솟아나요. 또 누구에게든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나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기쁨, 재미, 신남, 행복, 뿌듯, 성취, 감동, 활발, 긍정, 유쾌, 아름다움, 감사의 감정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아마 만나기 전부터 벌써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랑하고 싶다고들 하더라고요. 혼자는 외롭다고. 설레고 싶고 가슴이 뛰는 그런 감정 좋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은 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만 느낄 수 있는 걸까? 생각해봤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설레고 콩닥콩닥 했던 건 내가 상상함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좋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여러분 이미 상상 속에서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콩닥콩닥한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감정을 자아내는 것은 나니까요. 아니 그런 감정 언제든 느낄 수 있으면 혼자 살라는 거야 뭐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저도 사랑하는 거, 설레는 거, 콩닥콩닥한 거 아주 좋아합니다. 하트. 여러분,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 아시죠? 661년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원효는 캄캄한 밤에 산속을 가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요. 원효가 곤히 자다가 목이 말라 머리맡을 더듬거려 보니 마침 물 한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원효는 이를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죠. 다음날 깨어보니 달게 마신 그 물은 해골에 갠 물이었고 잠이 들었던 장소는 동굴이 아니라 바로 무덤 속이었습니다. 원효는 무척 놀랐으나 이를 깨닫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이었다. 즉 마음에 따라서는 무덤 속에서도 단잠을 자고 해골물도 달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읽었던 플라시보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플라시보 효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분 전환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십니까?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게 됩니다. 대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정들은 생존 감정인 두려움, 화, 불안, 걱정, 우울, 짜증, 의심, 경쟁, 슬픔, 죄책감, 염려, 적대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몸과 마음을 이기적이고 제한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창조적인 감정에는 감사, 사랑, 기쁨, 영감, 평화, 온전함, 신뢰, 암, 존재함, 힘 등의 감정이 있는데 이러한 고양된 감정들을 끌어안을 때 우리의 가슴이 열리기 시작하며 이타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몸은 이러한 새로운 마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감정은 다른 양상을 띠는 감정이에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몸의 에너지 대부분이 생존 감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몸에서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응급 상황이다 하면서 생존 감정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는 감정들이 어떤 감정인지를 먼저 스스로 살펴보면 내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통해서 받는 것들이 주로 감정입니다. 짜증, 불안, 두려움, 분노, 슬픔 등등. 우리 몸은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과 생각만으로 느끼는 감정, 즉 상상 속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감정들로 하여금 가슴을 열어 몸이 새로운 생각에 반응하면서 감정을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몸은 실제 경험과 마음속 경험이 같다고 여기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생각, 마음을 끌어안을 때 무궁한 가능성들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가능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며 우리의 가슴이 다시 열리고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고 그 결과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고리가 반복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오프시키고 새로운 긍정적인 모습으로 온 시킴으로써 외부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많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당연하게 살아왔던 저라는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내가 가지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면서도 행동하고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이는 무의식이 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의 감정보다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고 나의 에너지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익숙한 느낌과 익숙한 생각만을 부르게 내버려두는 습관, 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몸과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되고 이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지나치게 익숙하고 근접해 있잖아요. 이는 그 감정들이 과거의 많은 사건들과 곧잘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바로 과거의 조건 속에 갇히고 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의 유전자, 즉 생각과 마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창조적인 감정, 즉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은 미래의 일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다고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상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감사나 기쁨, 사랑, 행복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믿으며 감정과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뭘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리한 쪽,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면 우주에서 방출된 것 같은 감정이 들면서 완전히 꺼져버리더라고요.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보는 중에 인상 깊었던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고 비합리적인 짓을 하며 우리의 감정이 틈만 나면 불행 회로를 돌리곤 한다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실제 벌어졌을 때도 반복적으로 방송되는 목격자들의 목격담, 개인적 추론, 핸드폰 영상은 현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통 자극적 내용만 가득하고 실상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뉴스가 당신의 마음을 극도로 망가뜨린다 싶으면 그냥 뉴스를 꺼버려라. 공포가 마음속에 끼어들 틈을 주지 마라. 잠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뉴스 앞에서 무력하게 얼어붙어 있어봤자 백해 무익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나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가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 적어 핸드폰 케이스 뒷면에다가 넣어놓기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외면하라. 이제는 저에게 백해무익한 것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나의 현재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것들로부터 외면하고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나의 기분과 감정을 전환한다는 것, 생각 속에서 창조적인 마음을 미리 지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몽상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몸은 실제 경험과 생각 속에서 자아낸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매일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한 일일까요? 이왕이면 기쁨, 행복, 감사, 아름다운 감정, 감동, 힘나는 감정들을 더 많이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변화시키는 것이 나를 위한, 그리고 내 삶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에서 큰 힘을 받았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힘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당신 자신의 장엄함에 연결되라. 바른 길을 찾는다고 할 때 그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스스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이 되어라. 즐겁게 지내는 것, 그리고 자신이나 삶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치유에 이르는 영적 길에서 필요한 원칙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꼽고 싶은 원칙은 단연 날마다 최대한 많이 웃으라는 것이 될 것이다. 자기를 보고 웃어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유머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일상의 어떤 문제도 결코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기쁨 가운데 당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당신을 표현하기를.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제가 각자의 아름다운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마음을 언제 어디에 있든 어떠한 순간에서든 느끼며 행복한 현재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